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견을 혼낼 때 훈육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려견은 잘못한 순간에 바로 혼내지 않으면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때 이 훈육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개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즉 어떤 상황을 인지할 때 나에게 해를 끼쳤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득을 주었느냐 정도로 각 상황을 인지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안자 교육을 예를 들어보면 안자 행동은 강아지가 뒷다리를 구부려서 엉덩이를 땅에 붙이면 그게 안자라는 자세가 되는데, 우리는 강아지들에게 안자를 가르칠 때 강아지가 엉덩이를 땅에 닿게끔 하면 그때 바로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주죠. 그럼 강아지는 내가 지금 보상을 얻었는데 왜 보상을 얻었지? 라는 정도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보상을 얻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반복적으로 안자 교육이 진행되면 내가 엉덩이를 땅에 닿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취해주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자라는 행동을 더 자주자주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안자라는 행동의 그 자세를 취하는 것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려견이 안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려견이 엉덩이가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반려견이 좀 놀랄 수 있는 박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반려견이 방금 큰 소리로 나한테 해가 가해졌는데, 나에게 위협이 가해졌는데 이 위협은 왜 가해졌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의문을 가지겠죠. 이때 또 이 해를 엉덩이가 땅에 닿는 순간에 반복해서 가해주게 되면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마다 나한테 해를 가하는구나, 내가 엉덩이를 땅에 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보호자는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구나, 그러면 앉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견은 이득 결과와 그 전의 상황을 연관지어서 이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 훈육 타이밍이니까 해를 끼치는 직전의 상황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학습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살면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착각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 거예요. 외출을 한 사이에 반려견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벽지를 뜯고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고 이런 실수들을 많은 반려견들이 하죠. 그리고 우리 보호자들은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어지러진 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가리키면서 혼을 내요. 이걸 이렇게 뜯으면 어떡해, 배변은 여기다 가면 어떡해,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으면 어떡해, 이제 이런 식으로 혼을 내는데, 이때 이 훈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연하게 훈육이 올바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보호자의 분풀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더니 들어와서 갑자기 나한테 소리를 쳐요. 막 뭔가 막 들고 막 위협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엉덩이를 이렇게 확 때리거나 코를 막 이렇게 땡콩으로 때리고 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해를 입는 결과 직전의 순간과 이 해를 연관시킨다고. 그러면 반려견은 이 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우리 보호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과 혼이 나는 순간을 연관지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호자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내가 혼이 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때 우리 반려견도 생각해요. 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해가 일어나지? 근데 우리 반려견의 사고력으로는 이제 그 답을 찾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해요. 그냥 나한테 그냥 화풀이를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집으로 걸어오는 발소리, 뭐 계단 올라오는 소리,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 층에 도착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한테 소리치겠지, 나를 혼내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어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시키기 위해서 꼬리를 말고 귀를 낮추고 몸을 낮춰서 고개를 위로 들어서 최대한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그런 몸짓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해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숨거나 식탁 밑에 숨거나 침대 밑에 숨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우리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놈의 새끼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 식탁 밑에 숨고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나와 이러고 혼내려고 화를 또 내죠. 이게 결국에는 의미 없는 훈육인 거예요. 집을 어지러 놓는 행동을 훈육하기 위해서는 벽지를 뜯거나 쓰레기통을 건드는 그 순간에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당연히 훈육을 못하죠. 보호자가 집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처음 목격한 그때 반려견을 혼을 내는데, 반려견 입장에선 이미 그 순간이 한참 뒤에
이미 집을 어질러 놓은 순간 한참 뒤에 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집을 어지른 것에 대해서 자기가 혼이 났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혼내면은 안 어질러. 또 안 어지르고 얌전하게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런 거냐면 이유 없이 혼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짖지도 말고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냥 내 감정 표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보호자의 잘못된 훈육 타이밍 때문에 걔는 자기의 의사 표현이 완전히 결여되고 오로지 보호자에게 아부를 떠는 그런 모습만을 취하면서 항상 주눅든 모습을 보이고 뭘 하든 보호자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보호자의 작은 움직임에도 자기가 혼이 나는 줄 알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겠죠. 아마 이렇게 사는 반려견은 보호자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질병에 노출되기도 할 겁니다. 훈육 타이밍은 알맞게 맞춘다면 적절한 교육과 병행하여서 빠르게 행동 문제를 말썽을 피우지 못하도록 개선시키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훈육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지식으로 반려견을 훈육한다면 문제 행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말썽에 화가 나도 그리고 어떨 때는 꼭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듯이 행동하더라도 반려견의 순수함을 믿고 훌륭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